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꼭 한번 가고 싶은 여행지로 꼽는 곳, 바로 스위스입니다. 푸르른 자연, 초록초록의 녹음이 매력적인 여행지죠. 그런데 꼭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충북에서도 스위스 못지않은 푸른 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푸르른 나무, 청명한 하늘, 어느 곳으로 고개를 돌려도 황홀한 풍경이 이어지는 스위스를 충북에서도 만날 수 있다? 스위스의 대자연을 꼭 닮은 보은으로 지금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림 같은 스위스 뷰의 중심에 융프라우가 있다면 보은 푸르름의 중심엔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눈부신 녹음으로 가득 물든 삼년산성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곳 보은이 참 산수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 삼년산성은 제가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네. 이 보은을 딱 품고 있는 웅장한 산성이 눈앞에 있는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일반인들은 잘 이 삼년산성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석축산성, 그러니까 석축산성 이전에는 토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토성 위에다가 석축을 이용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 성을 쌓는데, 그 석축산성의 최초의 석축산성이 바로 삼년산성이에요. 오, 최초에 네.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럼 본격적으로 자세히 탐방을 떠나볼까요? 가보시죠. 그 옛날 사연 없는 성이 없겠냐만 보은 삼년산성은 신라가 오랜 계획을 가지고 국력을 총동원해 탄생시킨 회심의 역작인데요. 역사의 현장이 전해주는 생생함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볼까요? 그런데 선생님, 네. 여기 이름이 삼년산성이잖아요. 네. 뭔가 딱 생각하기에 3년 걸려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삼국사기에는 뭐 3년 동안 축조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 삼년산성의 규모로 봤을 때는 3년 동안에 이렇게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3년이라는 게 어디서 유래됐느냐? 네. 원래 보은의 옛날 지명, 그러니까 신라가 그 국가를 형성하던 자비왕 시절에 그 당시에 삼년산군이라고 했어요. 보은의 지명이 그 원래 지명이요. 예. 삼년산군이었어요? 예, 삼년산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보은산성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도 보은읍에 가장 큰 리가 있는데, 네. 마을이 있는데 삼산리예요. 신라인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신라 축성술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는 삼년산성인데요. 눈앞에 펼쳐진 푸른 하늘과 초록빛은 성 안에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곳이 참 역사적인 의미도 깊은 곳이지만 그렇죠. 또 트레킹 코스로도 그렇게 제격인 곳이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삼년산성 둘레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680m가 계단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고 평지도 있어서 아주 시간으로는 1시간 조금 넘게 그 트레킹하기에 참 좋습니다. 단 한시도 지루할 틈 없는 삼년산성 트레킹 코스. 속리산, 부병산, 금적산, 3산의 너른 품에 머물고 있어 그 어떤 길로 걸어도 보은산세의 청량함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걸음걸음 초록식물들과 눈맞춤도 하며 탁 트인 푸르름에 더위도 잠시 쉬었다 갑니다. 아주 싱그럽기도 하고 시원해 보입니다. 네. 아까 산성을 쭉 올라오면서도 제 옆으로 멋진 풍경이 쫙 펼쳐졌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탁 트인 전경을 보니까 왜 산성이 여기 지어졌는지 좀 알 것 같네요. 아까 저 밑에서도 주변 공간이 잘 보였지만 여기 오니까 더 잘 보이잖아요. 진짜요? 바로 이제 이 오정산이, 신라인들이 바로 이 오정산에다 삼년산성을 쌓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주변이 탁 트여야 돼요. 주변에 탁 트여야지만 적들이 오는 거를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화살이나 돌을 던져서 적들이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은 거죠. 정말 보니까 조상들에게는 완벽한 요새였고 네. 또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도 또 제대로 톡톡히 역할을 해주네요. 자, 다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최근 충북의 스위스 보은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선생님, 저 명소인데요. 멀리 지금 전망대도 여기 보이고 네, 그렇죠. 이거 심상치 않은 느낌인데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 이제 말티즈 정상이에요. 고개 12구비를 오르면 여기가 이제 최고로 높은 곳이 되는데, 여기 말티즈는 백두대간 아시죠? 네네. 그 백두대간에서 한남 금북정맥이라고 하는 지맥이 있어요. 네네. 그 한강과 금강의 분수령을 이루는 바로 이쪽은 한강의 물이 흐르고 이쪽은 금강의 물이 흐르는 하나의 그런 분수령을 이루는 곳이에요.
백두대간 속리산 관문은 일제강점기 당시 끊겼던 한남금북 정맥 중 속리산 말티제 생태축 복원사업차 준공됐는데요. 관광객들이 전망을 즐기는 쉼터이자 생태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진의 전시에 확실히 볼 것도 많고 핫플레이스인 것 같네요. 네, 그 예전에는 이런 말티제 정상에 이런 게 없었어요. 최근에 이게 생기고 나서 보은의 어떤 다양한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전망대뿐만 아니라 카페가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또 대추차라든지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으면 누구든 그냥 지나치는 이 없다는 카페만의 시그니처 메뉴. 보은의 상징과도 같은 음료라고 하는데요. 어떤 음료인가요? 선생님 지금 이 음료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메뉴라면서요. 그렇죠. 보은의 대추가 유명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여기 이제 말티제 정상에 오시면 대추를 고아가지고 직접 끓여서 몇 시간 동안 끓여서 원액을 만든 다음에 그 원액을 시원하게 음료로 마실 수 있는 대추차가 있죠. 일반적인 대추차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게요. 그 유명한 보은의 대추로 직접 따린 대추차.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아이스 대추차 한 잔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한 전망대. 나무 데크가 깔려있는 완만한 경사로이기에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데요. 와, 지금 올라가는 초입인데도 벌써 느낌이 오네요. 너무 멋있는데요? 네. 여기는 지금 문 열린 지 얼마나 된 건가요? 올 5월에 개장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말티제를 올라오기만 했지 사실은 자기가 올라온 길을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5월에 개장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대단한 인기를 지금 끌고 있죠. 말티제 전망대를 올라야만 하는 이유 궁금하시다면 알려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정상에서 바라본 말티제 12구비는 구불구불 푸른 숲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데요. 야, 정말 시원합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와, 선생님, 이 보은의 자랑인 대추차를 마시면서 보은의 자랑인 이 말티제를 다 바라보니까 속이 뻥 뚫리고 너무 멋진데요? 그렇죠. 네. 이 말티제에 와서 또 이 보은의 차를 또 먹어보긴 또 처음이네요. 예. 말티제는 그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궁금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말이라는 말을 자꾸 이제 우리가 타는 말하고 자꾸 혼선을 빚고 계시는데 사실은 타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산마루라는 그러니까 산 정상 산 꼭대기 네. 그 부분을 마루라고 해요. 그 마루라는 말이 줄어서 말이 됐어요. 그래서 말티제는 T와 제는 고개라는 같은 의미의 중복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높은 곳에 있는 고개 이런 뜻이군요. 예, 아주 이 12구비를 힘들게 올라와서 높은 고개, 아주 높은 고개를 말티제라고 했던 거예요. 사계절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뜨거운 여름 햇살을 가리는 짙은 녹음에 이어 매력적인 말티제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고요한 초록빛 쉼터에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정지는 사계절 푸르른 소나무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우리가 소량공원인데요. 이번 보은에서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멋진 자연경관과 먹거리까지 즐겨봤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재미있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요? 예, 이 소량공원은 소나무를 테마로 한 공원입니다. 이 소나무를 테마로 했지만 그 소나무를 또 색다른 느낌으로 또 체험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스카이바이크라고 하는 네. 놀이기구입니다. 이 스카이바이크를 타고 소나무 숲 사이로 지나가 보면 우리가 항상 느끼지 못했던 그런 또 색다름의 소나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충북의 스위스, 보온을 알차게 즐기는 꿀팁 하나 더. 스카이바이크 타고 동심으로 떠나볼까요? 속리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스카이바이크는 1.6km의 길이로 20여 분간 소나무 숲을 달리는 낭만과 스릴의 액티비티인데요. 이렇게 소나무가 밑에서만 우러러볼 때는 또 몰랐는데 이 눈높이를 맞춰서 바라보니까 느낌이 또 색다르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제 소나무 숲을 거의 뭐 100% 지금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밑에서만 이렇게 소나무를 올려봤지 지금 이렇게 높은 곳에서 또 네. 소나무 숲을 접하기에는 또 처음이잖아요. 바로 이 스카이바이크의 재미가 바로 이 소나무 숲을 통과하는 저는 이 내리막길이 이 재미인 것 같아요. 여기가 하이라이트거든요, 이야기가 여기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카이바이크. 우리가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사이를 언제 이렇게 달려보겠습니까? 빼곡한 낙낙장송들 사이를 누비며 코끝에 스치는 소량, 그리고 상쾌한 푸른 유혹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렸겠어요. 선생님, 저는 오늘 이 보은을 구경하면서 스위스가 부럽지 않았어요. 우리 대자연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지 뭡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속리산이 가장 자랑하는 게 바로 이 소나무와 그리고 이 숲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둘러보고 또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얼마나 우리한테 그 편안함을 주는지 아마 이번 여행을 통해서 느끼셨을 거예요. 시원함이 간절한 무더위 속 나만의 쉼터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울창한 녹음이 우거진 힐링 쉼터 보은의 정취를 느껴보시는 건 어떤가요? 네, 충북이 화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네. 그중에도 푸르름 하면은 보호만한 곳이 또 없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몸과 마음 지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쉼표 하나 찍어드렸다면 오늘 제 임무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초록, 녹음의 푸르름으로 힘든 요즘의 어려움 잘 극복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알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충북 보은의 푸르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